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그 크로모섬이 어떻게 두플리케이트 되고 세그리게이션 되는가를 이제 전체적인 걸 봤다면, 이제는 이제 크로모섬이 어떤 식으로 패킹되어 있는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보는 면에서 뉴클리어섬을 한번 해보죠. 뉴클리어섬을 보기 위해서 먼저 전자현미경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제 인터페이스, 메타페이스는 셀 디비전이 일어나는 거, 인터페이스는 DNA 합성을 하는 그런 단계라면, 합성하는 단계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DNA, 뉴클리오섬으로 연결되어 있는 크로모섬을 보면 무지 가늘어요, 이게. 근데 그것을 이제 메타페이스에서 보면은 매우 두껍죠. 매우 두꺼운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아까 인터페이스 봤던 것은 이러한 구조고, 이런 구조, 이러한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 이제 중간이라면, 아까 메타페이스에서 봤던 구조는 뭐 이런 정도 구조죠. 적어도 이런 구조. 이런 구조 내지, 이런 구조. 매우 굵은 구조죠. 이 구조는 누구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누클레오섬 구조. 아까 우리가 봤던 누클레오섬 구조 하나가 마치 실에 매달려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실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드에 연결된 게 아니라 이 비드를 감고 있는 거죠. DNA가 두 번. 그래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인터페이스 크로모섬,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구조를, 그렇죠? 이런 구조를 일단 분리한 다음에 여기를 누클리에이스 자르는 거예요. 좀 촘촘하게 잘라. 자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잘리는 거죠. 잘린 상태에서 그것을 DNA를 분리해 보는 거예요. 분리. 자, 분리했더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00, 400, 600, 800 이런 식으로 200 단위로 쭉 나오는 거예요. 200 단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여기에 2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건 이런 게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00, 400, 600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시간을 들여서 더 자세히 잘라보니까 200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구조는 200이라는 것을 기본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좀 더 상세히 해보기 위해서 그 자른 누클레오섬 구조를 분리해서 화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보시다시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히스톤도 있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히스톤이 2A, 2B, H3, H4라는 히스톤이 있고, 얘랑 조금 달리, 격을 달리한 H1이라는 히스톤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히스톤이 갖는 성질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라이신이나 아르지닌. 라이신은 K, 아르지닌은 R. 얘네들의 성질은 다 베이직한 플러스 차지를 띠는 그런 아미노산들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띠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DNA랑 아주 잘 맞죠. 그리고 이 각 H2A, H2B, H3, H4와 이 히스톤들의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도메인 스트럭처인 거 배웠잖아요. 도메인 스트럭처로 돼 있어요. 여같이 여기서도 이와 같은 도메인들을 다 공유하죠. 물론 시퀀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렇게 N터미널에 각각 이렇게 N터미널 테일,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H2A와 H2B가 다이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H3와 H4가 다이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2개, 다이머를 이룬 거 2개, 요거 다이머를 이룬 거 2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옥타머를 이루는데, 옥타머 8개가 있는 거죠. 둘씩 해서 4개니까 둘씩 하면 옥타머가 8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옥타머를 이루는데, 그 옥타머를 이루는 구조에서 보면 여기서 봤던 이 N터미널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죠.
엔터미널. 엔터미널이 삐죽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이제 DNA와 두 번 감기면서 솔레노이드든 지그재그든지 이런 식으로 패킹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패킹을 이루어지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꼬리들이 이게 엔터미널이죠. 이게 엔터미널 꼬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벌써 자세히 안 들여다봐도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얘네들은 일을 저지르고 고점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터프 아이소머레이스 2라는 게 있는데, 터프 아이소머레이스 2는 DNA 가닥이 있으면 DNA가 만약에 이렇게 꼬여 있다. 꼬여 있으면 또 꼬인 DNA 가닥에서 둘을 잘라버려. 둘을 잘라서 이것을 거꾸로 연결하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와 같이 릴렉스드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터프 아이소머레이스 2가 있죠. 원은 어떻게 하나만 잘라서 이거를 반대로 옮기니까 이렇게 릴렉스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터프 아이소머레이스 2가 얘네들이 이제 패킹되고 이렇게 된 더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걸 돕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히스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히스톤은 특히 여기서 보시면 SNPA라는 것은 히스톤 중에 어떠한 그 중에 이제 다른 어떤 서브유닛과 이것이 바꿔치기가 돼가지고 그 중에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키네토코 프로틴. 키네토코 프로틴은 뭘 하는 거냐면 이게 크로모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뭐 크로모솜 이렇게 X자 형태로 그리잖아요. 이게 이제 요게 방추사랑 연결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죠. 양쪽으로 이동할 때 그 양쪽으로 이동하는 부위가 그냥 DNA와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키네토코어가 있고, 키네토코어가 이게 방추사랑 연결된 거죠. 키네토코어가. 그래서 크로모솜 한쪽으로 끌려가죠. 이와 같은 것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은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이쪽이랑 연결돼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아래쪽으로 끌려가고 하는데, 키네토코어라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크로모솜에 여기가 키네토코어죠. 키네토코어. 그때 이와 같이 히스톤의 어떠한 서브유닛과 유사한 구조가 여기서 단백질이 들어가서 키네토코어와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히스톤은 DNA가 두 번 감긴다 그랬는데, 두 번 감기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죠?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 계속 DNA와 단백질과의 인터랙션은 메이저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이저 그룹. 근데 이 인터랙션은 마이너 그룹이에요. 마이너 그룹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마이너 그룹과 연결된 경우는 non-specific하다. 그러니까 히스톤은 아무런 DNA 시퀀스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메이저 그루브가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메이저 그루브가 히스톤이 마이너 그루브와 연결돼 있고, 메이저 그루브는 노출돼 있으니까 다른 이제 레귤레이터리 프로틴들이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 그루브에 이런 식으로 연결부가 돼 있다. 아까 엔터미널 테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는데, 엔터미널 테일은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세틸레이션, 메틸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게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유전자 발현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좀 더 릴렉스된 구조가 일어나고,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좀 더 이렇게 컴프레스된, 컴팩트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크로모솜이.
릴렉스된 구조를 만드니까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고, 컴팩트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유전자 발현이 못 일어나겠죠. 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근데 거기에는 이 메틸 그룹이 붙고 아세틸 그룹이 어떤 게 붙었냐에 따라 그 단백질, 그러니까 리크루트 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레이션이 된 부위에는 브로모 도메인을 갖는 단백질이 이제 와서 붙는가 하면, 메틸레이션이 된 단백질은 크로모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와서 붙게 되죠. 이 크로모 도메인을 갖는 단백질들은 주로 크로모솜이 더 컴팩트하게 해주는, 브로모 도메인을 갖는 거는 단백질이 좀 더 이 크로모솜 구조가 릴렉스하게 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주로 여기 와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모솜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리모델링 프로틴들이 와서 붙고, 리모델링 프로틴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이제 더 메틸레이션 되거나 하면서 크로모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메틸레이션 그 자체만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메틸레이션이 되면 거기 인터랙팅 프로틴들이 몰려오고, 그 중에 인터랙팅 프로틴들은 여기서 주로 보면 크로마틴의 구조를 바꿔주는 그런 단백질들이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이 구조에 비해서 달라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 요걸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제 어떻게 이 히스톤이 이제 유지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클레오선 구조로 있으면서 이게 레플리케이션을 일으켜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레플리케이션이 일으켜지는데, 여기 있는 모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합성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일로 가니까 합성이 일어나면 이게 완전히 다 풀려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그 DNA에 누클레오섬이 들어가냐면 그게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어. 일부는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서 얘가 이제 합성을 시작해서 남아있고 또 새로운 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성이 진행되는 거죠. 남아있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합성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틸레이션이 있었다면 그 메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틸 그룹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합성이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다시 온전한 걸 만들면 또다시 뭐 브로모 도메인이든 크로모 도메인이든 그 단백질 리크루트하고, 크로모 도메인이었으면 리크루트된 단백질이 또다시 다른 부위를 메틸레이션 시키고, 이것이 또 레플리케이션 되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크로모솜에 있던 히스톤에 있던 그런 모디피케이션이 이와 같이 처음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된 것이 그 다음 단계 도터 셀로도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 에피지네틱스. 에피지네틱스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메틸레이션이든 아세틸레이션이든 뭐냐면 결과적으로 세포의 환경에 따른 변화잖아요. 뭐 영양소를 많이 받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 그러니까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그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메틸레이션이 있으면 그 메틸레이션이 이제 반씩 나뉘지만 여전히 그 메틸 그룹에 유도되는 단백질이 와서 이것을 다시 메틸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전이 일어난다. 환경에서 얻은 형질이 유전이 일어난다. 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암 환자라든가 어느 가게에 암 환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암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산모가 담배를 피워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아이 때는 담배를 하나 안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 때 어떤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피지네틱스의 연구한 분야다. 우리는 크로모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유전자의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